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주교의 그 안중근의 어머니에 대한 또 재미있는 그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겠는데, 이번에 그 최우혁 서강대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조마리아, 안중근과 대한 독립의 어머니, 천주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키운 여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국의 그 해방과 독립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최우혁입니다. 조마리아라는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분은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의 이름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일생을 사는 거를 보면은 진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랑 참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처음부터 하셨던 분은 아닌데, 한 여성이 어떻게 한 가족의 아내이고 어머니로서 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독립을 전적으로 키워나가는 어떤 독립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걷게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조금 시간이 넘칠 것 같아서 건너가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의 그 첫 번째는 안씨 가문의 부인이며 어머니로서의 행적입니다. 배천주 씨의 3남 2녀 중 차녀로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해 현감을 지낸 순웅 안씨 집안의 셋째 아들인 안태운과 결혼을 했습니다. 1879년 9월 2일에 큰아들인 안중근을 출산하고 그 다음에 안정근, 안공근, 그 다음에 여러 해, 몇 해가 지난 후에 몇 해인지 기록이 안 나왔어요. 딸에 대해서는. 딸인 성녀를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4년에 남편을 따라서 황해도 회주에 있는 청계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생활에 대해서 쓴 거를 보면 굉장히 그 정말 안빈낙도하는 한 소소한 양반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이거 조금 유감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894년에 동학군이 청계동을 침략을 했을 때 이때 소년 접주였던 김구와 안태운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구의 가족이 청계동에 이주하면서 김구의 어머니인 광락원과 만나게 되었고 평생 독립운동을 서로 격려한 독립의 어머니들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조마리아의 아들인 안중근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었다 그래요.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물론 공부를 잘했지만 그거보다는 말 타고 사냥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 결국은 이 말 타고 활을 정확하게 쏘는 이 능력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정확한 능력으로 자라났다. 그래서 그 아들에 맞게 교육을, 그 아이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한 본보기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1896년에 동학군에서 노획한 군량미를 모두 소진했는데 탁지부에 있는 민영식이 상환을 요청했고 이에 이제 조마리아인 남편인 안태환이 성당으로 피신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씨 집안이 조상제사를 위해서 장손을 빼놓고는 모든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신부가 자기가 있던 지역을 떠나서 이 동네로 와서 신부가 없는 그 교회당을 공소라고 그러는데 공소를 본당으로 만들고 그다음 이때부터 이제 안중근은 여기에 눌러앉은 발렘 신부의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죠. 시중을 들고 아주 청년 복사라 그래요. 미사 때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는데 전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 청계동의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고요. 그 다음에 1906년에 남편 안태운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 도중에
요셉이 쓱 사라지고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대목이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안중근의 아버지를 이어서 계몽 사업을 할 때 어머니가 아들을 굉장히 격려를 합니다.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야 네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진남포로 이주를 하자. 그래서 이주를 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 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시작하고 1907년 초에는 자그마치 차관액이 국가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대구의 토착 자본가인 서상돈이 60전을 헌납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1907년이면 우리가 1910년에 그 굴욕적인 한일합방 이전인데요. 이때 사람들은 이미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고 특별히 여성들이 이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고유한 여성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여성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안중근의 어머니도 아들이 평양에 가서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입장연설을 하는 거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러니까 진남포인 사마황 폐물 폐지 부인회를 통해서 의원금을 납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꽤 많은 돈, 20원을 냈다는 거는 꽤 큰 돈을 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조마리아가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적인 한 여성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국채보상운동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안중근은 그래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 떠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집안일 생각하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스럽게 싸워라. 그러니까 남자는 대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긴 했지만 이러한 어머니 덕분에 아들은 죽음을 향해서 편안하게 발을 내디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의병들을 모집하고 스스로 참모 중장이 돼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혈지동맹, 우리가 그 손가락 잘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찍은 거에서 혈지동맹을 맺고 대한독립 네 글자를 쓴 다음에 북간도의 일본군들과 교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중근은 군인으로서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한 독립과 동양 평화를 무너뜨리는 원흉인 초대 통감부 이제 그 통감으로 부임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것을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으로 이제 잡혀갔는데 동생들이 형무소에서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미는 현재 너와 재회하기를 원하지 않느니 너는 신묘하게 형에 나아가 속히 현세의 죄악을 씻은 후에 내세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오라. 내가 형을 받을 때는 신부가 너를 위하여 먼 곳에 교섭하여 너를 대신으로 참회를 받을 것이니 너는 그때 신부의 수하에서 교식에 의하여 종령이 되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마지막에 종부성사를 받고 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편지로 격려할 때도 장하나를 보아라. 내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석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닌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하지 못하겠으니 그 심경을 어떻다 말할 수 있으리. 천주께 기원할 따름이다. 이 편지를 보면은 천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아들의 어떤 그 헛거를 신앙 안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안중근이 수감된 감옥의 일본인 간수는 이것을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결국 아들의 사형 선고를 들은 조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이등박문이는 다수 한국인들을 죽였거늘 안중근이가 이등박문 한 명을 살해한 것이 무슨 죄인가? 일본 재판소가 각국인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지가 극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죽은 예수 아들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마리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조마리아는 발렘 신부님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해서 마지막 이제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주교는 이거를 금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주교는 금지하지만 발렘 신부는 안중근한테 가서 미사를 하는데 그 이유 또한 별로 긍정적이진 않아요. 안중근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안중근에게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그것이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폭도로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 보낸 흰 명주 옷을 입고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에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보낸 조 마리아를 보면은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았고 우물쭈물 할까봐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중근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부인과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순간, 하얼빈에 도착하는 순간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거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부인이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그 돌아간 이후에 그 독립운동의 어머니로서 조마리아는 한층 더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중근의 의거에 온 가족이 이제 감시를 심하게 받으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 노령으로 이주했고, 이어서 1910년에 연해주의 크라스키노, 그 다음에 니콜라스크로 이주해서 무장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오는 사람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독립운동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생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 돈으로 독립군 군자금을 댔고, 동생의 그 부인도 집안 그 친정에서 돈을 받아다가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카로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분주하게 직접 다니면서 동포들을 위로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천주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평이 이때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보면 천주교 신자들은 조선 천주교에서 새로운 그 개벽을 꿈꾸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 성격이 동학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했더랬어요. 그런데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사제들로 자리를 잡으면서 서양인 주교들과 서양인 사제들은 독립에 대한 그 의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주로 프랑스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프리카를 침략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일본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때도 그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사제들이 없는 공소에서는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무장운동이 더 심하게 천주교인들이 무장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해주에 가서 그 독립운동을 했을 때도 무장투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안중근의 아내도 역시 어머니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을 잠깐 보면, 상해시대 근처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임시정부의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와서 타협의 재판을 받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6년에 안창호가 이끄는 상해 제류동포 정부경제 후원회에서도 조마리아를 위원으로 선임했던 것을 보면,
그가 품었던 열정이 아들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무장 독립과 상해 임시 정부를 키워내는 모성으로 활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진에 보듯이 이 조마리아라는 분이 조선 독립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드리기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다 생각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5 종교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 독립운동과 더불어 여성 내지 어머니 역할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색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요. 꼭 천주교의 영향만으로 아니면 꼭 뭐 불교의 영향만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안중근 의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와 그 아내까지도 이렇게 조국을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서구에만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